미국 금리 올린다. 큰일 났다. 금리 올리면 주식시장 망한다. 예, 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금리 올라가면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들은 팔아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는 금리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금리 오르는 거와 상관없이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그냥 오늘 정답이에요.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장 조정 이유 중에 하나였던 금리 이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 무조건 망가진다. 금리 오르는 초창기에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민감제는 맞을 수 있어요. 금리가 상승할 때 상승하기 시작하면 경기 민감제들은 주가가 얻어맞을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분포가 많은 어떤 특정 지수대들은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식시장의 자산시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금리 오른다고 주식이 반드시 하락하는 거는 아닌 거를 최근 한 20년 동안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랐던 구간을 분석하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상당수의 강세장은 금리 인상기와 함께 진행이 됐었어요. 경제가 좋으니까 야, 너 좀 천천히 가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린다는 거는 경제가 너무 좋다는 반증이에요. 그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용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임금도 늘어나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 대신 기업 실적도 같이 좋아지겠죠. 그죠? 기업 실적 좋아지는 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보다가 더 좋아지는 기업들, 경기 민감제가 아닌 기업들,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들, 금리 한 단계 올라갔을 때 부담보다가 그거 무시하고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는 왜 그러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는 금리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금리 오르는 거와 상관없이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그냥 오늘 정답이에요. 금리는 바람이고 기업의 이익은 거대한 물결 같은 조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금리에 휘둘리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벌어들인 돈의 크기랑 비례가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손해보는 건 채권 투자자들이죠. 그죠? 금리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도 할인되니까. 그래서 그분들 너무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민감해 하실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990년대 IT 혁명이 있었죠. 그죠? 이때 미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기에 들어가는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제가 첫 직장에서 처음에 근무했을 때 은행에서 예산 업무를 했는데 PC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게 1991년도쯤 됐어요. 영업점에는 그때도 단말기가 있었는데 온라인 단말기가 있었죠. 근데 그건 다 PC가 아닌 거죠. 그죠? 단말기라고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IBM 컴퓨터하고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입출력을 담당하는 단말기였죠. 그죠? 근데 개개의 컴퓨터 하나가 생각하는 기능, 메모리 기능이 들어가 있는 PC가 보급된 거는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비싸니까 PC가 있는데 다 쓸 수가 없고 한 가에 한 대가 공용으로 있고 그러면 차례로 돌아가서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때 90년대 IT 혁명이 있으면서 인터넷도 등장하고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이러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연준은 여러 차례 금리를 올렸어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한 5배 올라갔는데 그 뒤에 이제 버블 맞고 좀 꺼지기는 했지만 연준 여러 차례 금리를 올렸고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5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례가 있는데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준이 1%에서 5.25%까지 무려 17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S&P 500은 상승했고 경제도 강했고 기업 실적이 좋아가지고 꾸준히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때 주도한 게 뭐였냐면 구글,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하드웨어 제조업 기반에만 주로 경제 성장을 막 이렇게 이끌던 그런 기업들에서 이때부터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랬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미국에도 구글 오르기 시작하고 애플 스마트폰 시장 새로 열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미국 금리가 무려 17차례나 오르는 동안에도 2004년부터 6년까지 미국 시장은 올라갔다는 거죠.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제가 강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건 있었겠죠. 미국 경제가 지금 빅테크들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이런 기업들이 드디어 전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플랫폼 기업이 되면서. 아마 미국 연준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과거 구형 경제라면, 하드웨어 기반의 경제라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금리가 올리는 만큼 경제가 다운돼야 되는데 경제가 오히려 다운 안 되고 끝없이 팽창해 갔어요. 물론 이때 나중에 비판론자들이 비판한 건 이런 거죠. 최근에도요. 2022년도부터 2023년 말까지 어떤 연준 회의 때는 자이언트 스텝도 했어요. 한꺼번에 1%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주가가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주가 올랐죠. 알파벳 주가 올랐죠. 애플 주가 올랐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가 올랐죠. 하이닉스 주가 올랐죠. 대만의 TSMC 주가 올랐죠. 대부분의 경기 민감재가 아닌 구조적 성장주의 반열에 해당되는 AI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다 올랐다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몰라요 이러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결국 EPS 성장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거릴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지나온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도 잘 골라야 돼. 예전에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말도 안 되는 PER 밸류에이션 너무 높게 주면서 막 했던 하드웨어 기업들 잘못 샀거나 플랫폼 기업인데 전체 시장 규모를 크게 키우지도 못하는 그냥 스토리 기업들은 쫄딱 망했죠. 그죠? 그런데 이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요새는 AI가 좋아요. AI가 되세요. 그러더라도 엔비디아도 PER이 17배로 거래되고 삼성전자가 PER이 지금 뭐 5배, 6배, 뭐 7배 이러고 있는 중이잖아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 투자자들이 옛날에 가까이 있었던 버블을 경험한 터라 조심함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진짜 피날레 주가의 급격한 상승은 사람들이 미쳐야 돼요. 조심함이 없어야 돼. 그때 우리 팔고 나오면 돼요. 지금은 아직 조심함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리 이슈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 너무 겁먹고 좋은 주식 사팔사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TSMC도 지금 매달 증설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하는 것도 나중에 뭐 100테라 팹을 우주에 짓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지으면 거기 반도체는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1기가를 하는데도 반도체 그 수요량이 85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는데 1테라가 1000기가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 300테라 저는 그 계산도 안 돼. 그래서 그분들 지금 이런 이슈 나올 때 너무 걱정할 거 없다.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내가 너무 높게 사서 막 너무 시퍼렇게 멍들면 뭐 손절매 하더라도 새로 사도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주도 산업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최근에 금리 이슈가 있지만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금리를 따라가는 경기 펀드멘트 EPS가 금리에 따라서 변하는 경기 민감재를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 정말 EPS가 금리하고 상관없이 올리든 말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산업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최근에 미국에서 뭐 지금 메타도 뭐 증자한다 그러고 이번에 알파벳은 뭐 증자하는데 뭐 847억 달러나 돈이 모였다 그러고 스페이스X 쟤도 뭐 우주지만 일론 머스크가 성과급 받으려면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성과급 받도록 돼 있어요. 그건 모르셨죠? 스페이스X가 우주 회사냐? 아닐 거예요. 앞으로 걔는 오라클 이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임대하는 스페이스X 통해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도 인터넷 되고 그냥 태평양을 항해하다 가운데서도 인터넷 되고 그것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말고 또 주력으로 내세우는 게 화성에다가 뭐 사람을 이주시키고 재사용 로켓 만들고 그것도 하는데 우주에다가 저궤도의 인공위성을 100만 개까지 쏘아 올리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래요. 그 100만 개 그걸 가지고 통신용으로만 쓸 거냐?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우주의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우주에 짓는 거하고 지금 땅에다 짓는 거랑 앞으로 2, 3년이 지나고 나면 손익분기점이 우주에 짓는 게 더 싸질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은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요. 어쨌든 스페이스X 이사회에서 머스크에게 성과급을 줄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100테라와트, 1기가의 1000배가 1테라잖아요. 그죠? 10만 기가.
미쳤어 진짜. 그렇대요. 자, 정리 드립니다. 우리 금융들 겁주는 많은 글들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 나올 거예요. 미국 금리 올린다. 큰일 났다. 금리 올리면 주식시장 망한다. 예, 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금리 올라가면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들은 팔아야 돼. 그런데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 투자할 거야.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그러고 있고, 한국의 현대차가 그러고 있고, 중국 정부가 그러고, 미국 정부가 그러고 있고, 전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난리가 나 있어요. 그죠? 쫄 거 없다. 겁낼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한다고 그분들도 또 다른 사람이 판다고 나도 따라 팔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